안녕하세요. 파트 2 전력시장 알아보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 집까지 어떻게 전송이 되는지, 또 용도별로 왜 전기요금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셨죠? 이번 파트에서는 전력시장과 관련된 것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나도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나요? 라는 강의를 들으시고요. 다음에 전력시장과 관련된 카드뉴스 2개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력시장 알아보기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이번 강의 주제는 나도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나요? 입니다. 그럼 과연 시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시장이라고 하면 상품을 사고 파는 마트와 같은 장소를 생각하시죠? 그럼 과연 전력시장이란 어떤 시장일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을까요? 물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시장은 전기라는 재화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그럼 시장이라는 곳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있어야 되겠고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있어야 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에너지 시장에서는 공급자보다는 아마 소비자로서 시장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럼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나요?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소비자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에너지 시장에서 소비자로만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전력시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지 이번 강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에너지 시장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석유 제품 시장, 도시가스 시장, 그리고 전력 시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나 경유를 주유하시죠? 주유소는 전국에 약 12,000여 개가 있는데요. 주유소는 주유소 각자의 전략에 따라서 가격을 싸게 하거나 사은품을 증정하거나 할인 등 프로모션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전략으로 소비자에게 어필을 하는 그런 자유경쟁 시장입니다. 반면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도시가스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도시가스 회사를 선택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34개 도시가스의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들이 각 지역별로 공급구역을 나누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과점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인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에 대한 요금은 누구에게 납부하죠? 네, 바로 한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전이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시장은 각 에너지원에 따라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 이제 아셨죠? 그럼 이번에는 우리나라 도매시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석유시장입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국제유가가 올라갔다 또는 내려갔다고 할 때 두바이유 가격이 올라갔다 또는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두바이가 속한 중동 지역에서 석유의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바이유를 주로 거래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가격을 따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휘발유 경유의 기준 가격을 정할 때 싱가포르의 현물시장, 즉 맙스라는 현물시장의 가격 지표에 따라서 우리나라 휘발유 경유의 기준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난 이만큼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양과 석유 제품을 사겠다는 수요자가 난 이만큼을 사겠다는 양이 만나는 적정 물량에서 적정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건데, 이렇게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이 싱가포르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닌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가져다가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석유 제품 현물시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유사가 공급하는 공급 물량과 국내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물량이 만나는 곳에서 기준 가격이 결정되었다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한때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국내에 이런 도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석유 제품 시장을 만들자고 했지만 실행이 되지 않아 국내에 현물시장이 없으므로 외국의 지표를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석유 소매시장은 우리가 약 12,000여 개의 주유소에서 휘발유 경유를 구입할 수 있으니 자유경쟁시장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실 이렇게 많이 발전된 것은
기존의 여러 단계를 거친 것입니다. 1995년에 전국 주유소의 거리 제한이 철폐되었는데요. 1995년 이전에는 주유소와 주유소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가 1995년에 제한 규정이 없어지면서 주유소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에 석유시장 가격이 자유화가 되었는데요. 1997년 이전에는 정부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결정하여 몇 월 며칠 0시 이후부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얼마, 경유 가격은 리터당 얼마라고 가격을 공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기 전날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유소 앞에 주유를 하기 위해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 당시의 사진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사진을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은 2018년 11월 정부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했었죠. 그 이후 2019년에 가격을 다시 인상하기 전날 이렇게 주유소 앞에 차들이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몇 월 며칠에 가격이 오른다 이런 것은 유류세 인상과 같이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만 발생하는 것이고 평소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 위치, 할인 등 원하는 곳을 찾아 주유할 수 있는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여러분이 주유를 하실 때 주유소는 크게 정유사 4사의 브랜드를 가진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 그리고 아무 브랜드가 없는 무풀 주유소, 이렇게 6개의 상표 중에서 골라서 주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뜰 주유소는 2011년 11월 말에 1호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알뜰, 농협 알뜰, 고속도로 알뜰 주유소까지 다 합치면 전체 주유소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스 시장을 살펴보면 LPG 시장은 석유 시장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자유 경쟁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도시가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서 34개 회사가 지역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에는 어떤 도시가스 회사가 공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 집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회사가 어딘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네, 다음은 우리 전력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전력시장 중 먼저 도매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매시장은 다양한 발전회사들이 전기를 공급하고 이것을 한전이 에너지원인 연료비, 설비비 등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력 가격은 다양한 발전회사들이 공급하는 전력의 양과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력의 양이 만나는 곳에서 결정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래쪽 축은 시간인데요. 잘 보시면 시간대별로 전력 수요도 다르고 전력 가격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력시장 가격은 하루 전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전력거래소라는 곳에서 다음날의 기상 상태와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내일 몇 시에는 얼마만큼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시간대별로 전력 수요 예측량을 공표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발전을 하는 발전회사들이 본인들은 얼마의 공급을 하겠다라고 입찰에 들어오게 됩니다. 전력거래소는 입찰에 들어온 발전원에 대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부터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물량에 부합하는 발전원의 가격이 시간대별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주택용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누진 요금제이지만 실제로 전기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시간대별로 가격이 다른 전기입니다. 즉 여기 오후 3시에서 보듯이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는 비싼 전기인 거고요. 사용량이 적은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비싼 전기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비싼 요금을 내고 저렴한 시간에 전기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저렴한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시간대별로 전기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간대별로 전기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계량기가 다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대별 요금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계량기가 각 가정에 다 보급이 되면
우리도 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령 나는 낮에는 출근하여 집에 없고 밤 늦게부터 새벽에만 전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밤 시간에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여 요금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력 소매 시장인데요. 전력 소매 시장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도매 시장에서 여러 발전원으로 발전한 전력을 한전이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독점 시장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전력 시장에서 소비자는 아직 생산 공급하는 공급자보다는 전기를 소비하는 소비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전력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모두 지금 전력 시장의 소비자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에너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생산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바로 에너지 프로슈머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였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건데요. 만일 여러분 가정에서 생산한 전기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적다고 하면 먼저 가정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고 모자란 부분은 한전에서 제공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만일 여러분 가정에서 생산한 전기가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많다고 하면 여러분은 남는 전기를 바로 시장에다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너지 프로슈머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사용은 환경이라든지 기후변화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전 세계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해 두었다가 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되보는 건 어떨까요?